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제 경험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어, 진짜 그럴 때도 있지. 예.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고코가 안 나오는 경우도 진짜 있지. 나도 방송할 때 가끔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그런 덱의 경우에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음, 그, 보자. 그런 경우. 그 경우는 제 생각에는 그래.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고코스트가 결국 조금 나왔을 때 뭐 꼭 불기둥만이 아니라 어떤 뒷심에 상대는 6턴에 투기장의 재앙이라도 낼 때 나는 6턴에 어 아무칼나를 내게 되더라. 사사공채만 해도 별로 없어서. 그럼 그 차이로 결국 내가 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럼 평균 승수 깎이겠죠. 그러니까 고코스트가 너무 없으면은 보편적으로 그 덱이 좋은 덱이 되냐 안 좋은 덱이 되냐 하면 안 좋은 덱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심지어 커브 불균형에 있어서도 저코가 많은 덱이 더 기분 나쁩니다. 나라면은 직업 공통적으로 쳤을 때 저코 많은 덱이랑 고코 많은 덱이랑 뭐 할래? 보편적으로 고코 많은 덱이 차라리 나는 나요. 낫다고 봐요. 그 덱 기복에 있어서. 근데 이건 어차피 다 보편이고 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장부 사냥개와 어차피 도주 모으고의 효율은 다르니까 여러 가지 if는 있을 수 있어요. 변수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보편의 저의 경우 변해고 단지 그래서 결국 고코가 너무 조금 나왔고 실제로 돌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들이 많았고 망tek이 되었다. 라는 관점에 있어서 라는 결과가 나온다면은 그게 꼭 고코스트가 적어서 나온 결과라고까지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제가 이건 약간 예전 방송이기도 한데 그게 지금 유튜브에 있나 없나 모르겠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없나? 없을 것 같다. 가령 제가 성기사로 12승 1패였나 0패였나 12승 1패 아니면 0패인데 그러니까 고블린과 노움 초반에 나왔을 때 제가 방송에서 그러니까 고블린과 노움 초창기 때면은 방송을 제가 해도 이제 그게 유튜브에 올라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볼 수 없는 방송인데 그게 일단 초창기니까 제가 좀 유리하긴 했어. 다른 분들은 막 새로운 카드들 쓰려고 초보분들은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망땡이 나오는 경우가 있긴 했겠죠. 근데 그때 당시 12승 0패나 1패를 한 덱에서 대개 5코스트 이상 카드가 한 장이었고 그 카드가 이제 하늘빛비룡 한 장. 그럼 걔도 불기둥은 못 견디지. 뭐 들어오는 돌려보니까 불기둥 카운터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대개 5코스트 이상 카드가 하늘빛비룡 한 장이었고 서린이 아주 많았던 것도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능검이 한 두 장 있었나? 근데 복고마가 내가 기억에 네 장이었고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는 거니까 지금 그런 덱을 하면 지금은 정석이 조금 더 만들어져서 이제는 고블린과 놈이 아니라 건바산도 나오고 하니까 지금은 그런 덱이 조금은 더 안 먹힐 수도 있는데 오거 닌자? 예, 그럴 때 오거 닌자도 좋죠. 그쵸? 그러니까 그때도 불기둥을 막 만든다 하자면 내가 거의 못 견뎌냈거든? 그런데도 그게 잘 돌아갔다는 거는 코스트빌의 교환 효율이 사기적인 지능검이나 복고마 신성화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드워프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카드들이 많을 경우에 역시 고코스트가 적은 거는 아쉽지만은 그런 카드들이 많을 경우에 필드를 아무튼 먼저 선점해내는 효과는 엄청나고 결국 그 덱이 11승을 했다라는 거는 고코가 없어도 얼마인지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심지어 이제 막 인페니아든지 덱 올리시는 분들 보면은 위니 냥꿍이나 위니 흑마로도 11승이 나오는 경우가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어 위니에 대해서도 절대로 저런 걸로 하지 말라. 내가 좀 어조에 따라서는 때때로 그랬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제 방송에서 그렇게는 안 할게요.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절대값을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게, 그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거고, 실제로 절대값을 만들어놔도 그거를 어차피 그 절대값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누구나. 그래서 절대값이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는 거고,
고코스트 하수가 그래서 몇 장 정도가 되게 있어야 된다도 내가 절대값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실제로 5코스트 이후 카드가 비록 한 장인 덱도 11승이 나온다는 거는 카드의 효율이 항상 커브보다 중요하다라는 이론을 입증한 사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시 카드의 효율이 코스트 비례 교환 효율이 일단 1순위다. 커브는 아무리 높게 쳐도 2순위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배신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좋은 건가요? 배신? 배신은 상대가 2코 내고 내가 2코 내서 잡아낼 수 없는 그게 리스크죠. 근데 사실 트럼프 리스트 예전 기준은 배신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고 배신은 딱 그거예요. 상대가 랩터 값을 2개 냈을 때 내가 배신을 쓰면은 랩터 하나가 랩터를 하나를 죽이면은 얼음화살 값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음화살은 핸드에서 놓을 때 직딜이 가능하지만 배신은 후반 드로우시에 결국 끝까지 내 핸드에서 놀아서 내가 배신 때문에 배신한테 배신당해서 지는 경우도 있죠. 그게 배신의 리스크고 따라서 얼음화살과 비교할 카드는 아니에요. 근데 그 리스크라는 게 상대 하수 둘만 있고 상대 하수 하나가 하나를 죽일 수 있다면은 얼음화살 값으로 쓰인다는 게 2코스트니까 그렇게까지 큰 리스크는 아니야. 그래서 일단 상급 이 정도에 있는 거고 거기에 if 값이 붙죠. 배신 같은 카드를 평가할 때는 if를 간주하셔야 돼. 심지어 데스윙을 평가할 때도 if 가상점을 생각해서 내가 여기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스윙이 내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그렇게 분리할 때 안 들어오더라. 안 들어온다면 분리할 때 안 들어오고 유리할 때 막 들어오고 초반 핸드에 들어오고 그런 기준이면 얘는 더 내려가야 돼. 여기서 한 맥스나 아래쯤? 괴수위 맥스나 아래? 그쯤은 내려가야 되고 단지 if 변수의 가산점도 포함을 하셔야 돼. 카드의 평가를 할 때 차음문 같은 것도 차음문이 안 좋은 카드 줄 수 있어도 좋은 카드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도 다 고려해야 되고 배신의 경우도 상대 하수가 이제 3개 이상 있을 때 내가 이 코스트만 썼을 때 상대 카드 2장이 끊겨 나가는 경우가 가끔 나옵니다. 그게 예전 메타에선 꽤 나왔는데 요즘은 가끔 나오지 자주는 안 나와. 아레나 밸류에서 배신이 높은 이유도 트럼프 리스트 영향일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리스트 보시면은 여기 있잖아. 전리품 수집가 아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카드가 되게 적어가지고 도적의 기습절개 맹독 이 정도의 주문 효율을 가진 다른 주문들은 어차피 없었고 뭐 지금도 그 점은 없나? 그런 것들 안 나왔을 때 역시 일반 등급으로 꽝 대신 닭으로 이거라도 집어라. 그리고 저때 당시에는 배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 개체수 2개 이상 있을 때 얼음화살로는 되게 많이 쓰였어요. 왜냐면은 저때 당시에는 랩터를 카운터할 수 있을 만한 카드가 거의 없었고 때문에 랩터 사기 시대였습니다. 랩터가 정말 사기적으로 강한 시절이어서 상대가 2코에 랩터 내고 3턴에 랩터만 내도 무지 무서워. 그래서 트럼프 리스트 보시면 회전백이나 갈래번개나 배신 같은 카드들이 가치가 충분히 높아요. 물론 회전백이나 갈래번개는 상대 랩터 둘이면 한 번에 잡아내지만은 배신은 한 번에 다 잡아낼 수는 없죠. 그게 배신의 문제인데 그리고 이제 저때 당시에는 뭐 중매하수도 좀 적었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배신을 쓰면은 누군가가 누굴 쳐 죽이더라. 그래서 배신이 좀 더 높았던 거고 지금은 여러가지 메타 변화를 생각해서 제가 배신을 여기다 갖다 놨는데 단지 배신의 이제 제일 무서운 점은 개체수 3개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 코스트에다가 카드 한 장만 썼는데 상대 카드 2개를 뺄 확률이 꽤 있습니다. 상대 개체수가 셋일 때. 그 개체수 셋이라는 거는 상대가 이미 필드 다 잡아놓은 상황도 아닐 수가 있어. 뭐 그 3장 중에 또 그 토큰이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그니까 1대2 교환을 어쩌다가라도 성공할 확률이 있다는 거는 무시를 못할 만한 카드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늑대 랩터는 1대2 교환을 붉은 늑대 랩터가 아니라 늪지 랩터 붉은 늪지 랩터는 정말로 좋은 카드지만은 이 카드가 진짜 상대 카드 2장 끊는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다른 카드들을 더해줘야지 잡는 거지 얘가 상대 카드 2장을 끊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데 배신은 똑같은 코스트지만은 때때로 상대 카드 2장을 끊습니다. 그런 점은 배신의 장점이 되겠죠. 그 모든 카드를 평가할 때 그 카드의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봐야 돼.
네, 완벽하게, 지금 제가 설명한 거를 완벽하게 이해하신 거야. 지금 문자상으로 정의를 완벽하게 잘하셨어. 이거에 해당되는 거죠. 모든 카드는 자체로 한 장값 이상을 해줘야 좋다.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배신은 내 핸드에서 놓을 때는 한 장을 못하는 겁니다. 후반 드로우 이제 서로 계속 드로우로 하수 하나 찾으면 필드에 충원할 때 내가 배신 찾으면은 거기서부터 내가 지는 거지. 그럴 때 배신은 카드 한 장 값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신이라고 해도 언제나 카드 한 장 값을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보편적인 경우 그런 10턴 막 한 장씩 들어올 경우를 제외하면은 배신은 대체적으로 카드 한 장 값을 해줘요. 그 아까 말씀드린 상대 랩터 두 개 있어도 이 코스트 쓰면은 랩터 하나는 잡으니까 한 장 값 한 거고, 그 만약에 세 개 있을 때 내가 배신으로 랩터 하고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막 거미 전차를 상대가 랩터 사이에 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동전 랩터, 그 다음 턴 랩터, 그 다음 턴 거미 전차를 랩터와 랩터 사이에 놓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배신 쓰면은 양쪽에 다 날라가면 어쩌다가 1대2 교환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배신을 집을 때 어쩌다가 1대2 교환을 하기 때문에 집는다. 그건 틀린 거고. 혹은 어 1대2 교환을 어차피 실전에서 거의 하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거미 전차를 랩터 가운데 놓는 사람이 어딨냐. 근데 진짜 포메이션 신경 써도 배신각이 예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게임 하다 보면은. 내가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 배신을 맞으면 두 장이 끊긴다는 거를 완전히 간과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만 믿고 가자면은 적어도 상대 하수 셋이 있어야 되는 게 이프 값이 되죠. 상대 하수 적어도 셋이 있어야 되지만 쓸 수 있다면은 너무 안 좋은 카드잖아. 때문에 상대 하수 둘이 있을 때도 1대1 교환으로 얼마인지 쓸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야 되고 실전에서 사용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카드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그때 마침 이제 그러니까 루기드님이 배신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제가 대답을 드린 거고, 배신을 비롯해서 다른 카드들도 평가를 할 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카드 평가할 때 갈래번개 같은 게 오겠는데 과부하 이도 또 리스크도 생각해야 되고, 그 상대가 랩터 두에 내주면 고맙지만 랩터랑 악어랑 나오면은 거기서부터 또 꼬여버리고, 그리고 또 무작위 2점, 대부분의 이런 결은 다 무작위로 날라가죠. 그러니까 하스스톤이 그 점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막 일제사격이랑 갈래번개랑 회전백이랑 이거 다 무작위거든. 좀 내가 선택해서 좀 고르면 안 돼? 그거를 뭐 유저들이 어려워한다고 뭐. 그러니까 너무 운빨을 조장한 감이 있긴 하죠. 하스스톤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그 배신은 내가 고를 수 있네. 그나마 배신은 고를 수 있네. 그래서 갈래번개 또 무작위로 날아가는 그런 점도 생각해야 돼서 사실 갈래번개를 호랑이보다 아래에 두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아까 내가 이제 마무리 멘트로 이제 말씀드렸던 게, 그러니까 나랑 이제 견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그로를 끌지 마시라는 거는 내가 싸우는 게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어그로를 끌 필요는 없잖아요. 나랑 견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이제 우리 커뮤니티에 와가지고 카페에 와서 글을 쓰셔야 되거나 그런 건데, 그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내가 방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저랑 견해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 글로 쓰지 마시고 혼자서만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내가 공지를 하면은 내가 속이 좁은 거지. 그건 내가 속이 좁은 거지.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절대값을 줄 수가 없어. 절대값, 부정적인 절대값을 줄 수가 없고, 저랑 견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방송이라든지.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 싸움으로 뭐 번진다든지 그런 거는 다 이제 그거지. 그 과정에서 싸움으로 가진 거는 if 부정사야. 다른 견해를 냈을 때 항상 싸움으로 갈 거라는 거는 그거는 if 부정사예요. 그게 싸움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항상 싸움으로 간다는 건 아마 다른 견해를 내는 사람이 어그로를 끌었겠지. 그러면 내가 발끈하겠지. 그러니까 if 부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랑 다른 견해라고 해서 오답으로 저는 치지를 않습니다. 투기장에 있어서 탁베이더 리스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그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건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순서를 바꾸세요. 그러니까 나는 가령 폭탄 투척수를 여기다가 놓을래. 그럼 자기 엑셀이잖아. 다운받고 이렇게 하시면 돼. 단지 이제 불편한 거는 자기만의 이런 거를 막 바꾸잖아요. 그럴 때 내가 저번에도 서큐버스 빠져가지고 서큐버스 넣느라고 또 새로 업로드 했는데 새로 업로드 할 때 좀 귀찮아. 그러면 바꾼 걸 또 다 바꿔야지. 그게 이제 유저분들이 편의해서 약간 귀찮은 거고. 그러니까 나랑 견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더 환영입니다. 진짜 그래. 왜냐면은 어 글쎄 저는 일단 교육자가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 직업의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교육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떠한 의견을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집도 뭐 교육자 집안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근데 일단 나는 교육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 견해에 이제 반론을 제시할 수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 그게 없으면 이제 교육자가 아니라 그 독재자가 되는 거지 그거는. 그쵸 이제 그 약간 이제 북쪽에 계신 그런 분처럼 되는 거잖아. 그리고 반론이 없다면은 사실 질문이 없다면은 이거 뭐 이거 누가 명언으로 이렇게 유명한 거 있지 않나? 뭐 질문 관련으로 뭐 명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잘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럼 패스하고. 그러니까 학생 입장, 배우는 입장에서 질문이나 호기심이 없다라는 거는 오히려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질문이나 호기심이 있다는 거는 결국 나의 어떤 말이 이해가 안 되거나 어떤 견해가 다른 거거나 그런 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저는 환영을 하는 거지. 주입식 교육을 저는 반대합니다. 아, 이세라와 네팔리안 중 왜 이세라가 더 낫다고 보시나요? 어, 예, 그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세라랑 네팔리안 상대 주문에 일단 뭐를 줄지 모르는 게 크고 주문의 경우도 대부분에는 어차피 9코스트라는 건 이세라는 턴 끝에 카드를 얻으니까 내가 랜턴에 바로 카드는 못 쓰고 네팔리안도 어차피 랜턴에 바로 카드 쓰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음, 예, 그 점도 중요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9코스트인 타이밍에 이세라가 혼자서 끄적이고 있는 경우 있지. 상대가 돌주먹 굴리고 있는데 꼼짝도 못하잖아. 근데 네파리아는 그게 잘 안 돼. 근데 네파리아는 그게 되니까. 그러니까 네파리안이 더 좋은 점들도 있지만은 반면에 그게 조금 있어요. 내가 이세라나 네파리안에 돌릴 때 판들을 잘 기억해 보시면은 가만히 상대가 이미 돌주먹 선점하고 있잖아요. 상대가 이미 돌주먹 오고 선점하고 투자개발 용병 돌리고 있으면은 그리고 내 영웅피가 별로 없다? 그러면 얘를 내던 내가 죽습니다. 얘를 내던 내가 죽고 대부분 한 영웅피 20 정도 유지하고 상대가 큰 것들 막 내도 계속 정리를 하면서 그럴 때 이스라나 네팔리안 내고 상대는 정리 못할 때 그때 내가 이기는 거지. 가령 네팔리안이 돌주먹을 끊어버려도 2피밖에 안 남죠. 그리고 주문에 또 쓸데없는 거를 받았으면은 9턴이나 돌주먹은 6턴에 나오는데 내가 늦게 나온 보상을 거기서 별로 못한 거예요. 주문을 조금 유용한 거를 줬으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높게 쳐도 주문 중에서 효율적인 주문과 비효율적인 주문은 반반은 된다고 보고 그것도 랜턴에 바로 그 주문들을 막 활용할 수 있으면은 아무리 비효율적인 주문이어도 도움이 될 텐데 0코스트나 1코스트 주문이 그렇게 있기에 많지는 않고 그래서 결국 이세라나 네파리안을 쓰는 사람 심리에서는 게임을 질질 끌고 가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은 9턴까지 끌고 왔는데 이제 9턴에 이거 딱 내서 킬각 내겠다. 이세라 9턴에 내고 10턴에 내가 킬각 내겠다는 목적을 쓰는 게 아니죠. 그 목적은 사실 오닉시하고 딱 랜턴에 그러니까 필드를 확 바꿔버리겠다는 목적은 오닉시아나 데스윙이고 이세라나 네파리아는 좀 더 내가 느긋하게 끌고 갈 수가 투기장에서 9턴 이후에 어떻게 느긋하게 끌고 가 이미 뭐 게임 끝나지 않냐 하는데 그 판의 양상에 따라 달라요. 나랑 상대 이제 덱 그 구성이라든지
달라서 이세라를 느긋하게 한 3턴 키우는 그런 경우도 은근히 나와.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보면은 역시 체력 8과 체력 12가 그렇게 차이는 안 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세라가 주는 주문의 경우도, 아니 주문이나 하수의 경우도, 그 하수 둘 그다음에 주문들 있죠. 그다음에 뭐 깨세라 같은 거, 그런 그 이세라가 주는 카드의 평균 그 교환값이 네파리안이 주는 평균 교환값보다 좋을 겁니다. 네파리안은 두 장 주긴 하지만 이세라는 몇 턴마다 주니까. 그래서 그런 점 치면은 더 위에다가 갖다 놓긴 했는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차이는 저는 없다고는 봐요. 그러니까 이세라를 별로 신경 쓸 필요가 내가 없을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이라면은 네파리안도 별로 신경이 안 쓰이고, 이세라를 진짜 뭐 잡을 것도 없고 영웅도 안 좋고 내가 이제 다 망한, 서로 한 장씩 뽑고 영웅 피도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서린 나가는데 상대는 이세라 나간다. 그러면은 진짜 절망적인 거고, 네파리안도 그건 마찬가지라서 거의 비슷한 경우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세라는 그래도 잡기 쉬운데 네파리안이어서 망하더라. 내가 네파리안은 그래서 잡기 쉬운데 이세라여서 망하더라. 그런 경우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제 카운터긴 하네. 근데 사제의 경우도 그 타이밍에 죽음을 이미 다 썼을 걸 핸드. 하긴 그건 있어. 사제가 죽음을 진짜 쓸 데가 없어가지고 핸드에서 계속 들고 있다가, 그러다가 상대가 05 이상 딱 내주면 딱 던지는 경우가 있긴 있죠. 나이 상의 경우는 뭐 확률이 더 낮은 거고. 어, 그니까 그 제 카페에서 쓴 공략물들이라든지 제 방송을 하는 제 입장이라든지, 그 어떻게 하다 보면은 제 입장과 조금 어긋나는, 그러니까 저도 약간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들이 조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이제 유저들의 프리한, 그러니까 카드를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나 투기장을 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이제 다양한 그 유저의 견해, 그런 거를 저는 존중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송을 하다 보면은 좀 나도 독단적으로, 그러니까 내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을 좀 없애고자 저는 앞으로 노력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카페라든지 참여를 시청자분들이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한 거 그대로 하지 마시라 이거지. 어떤 이론에 있어서 리스트도 뭐 이렇게 정해놓고 이게 진리다, 테마 플러그가 밀링왕 무클라보다 무조건 좋더라, 그랬다가 나중에 내가 바꿀지 어떻게 알아. 지금도 리스트가 수시로 며칠마다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절대값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평가할 수가 있어야 돼. 그 예전에 제가 쓴 글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역시 정리가 조금, 시간도 지금 많이 지체가 됐고, 정리를 잘하고 싶은데 이거를 이제 뭐 편집을 내가 따로 할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 오늘 영상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결론적으로 필자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카드 간의 우위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물론 유저의 숙련 정도에 따라 그것이 아직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카드의 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예전에도 제가 이런 걸 썼었죠. 그러니까 카드 간의 우위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막 슈스케 심사위원이 나중에 될 거기 때문에가 아니라 막 카드 3개 갖다 놓고 누가 잘났니, 누구는 잘했니, 못했니,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아무튼 우리가 투기장에서 잘하려면은, 직업 3개는 사실 뭐 1켜가 없네. 이거 누가 할까요? 그러니까 카드 3장 나온 것 중에서 어떤 카드가 제일 좋냐를 일단 찝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 좋은 카드보다 원래 조금 더 안 좋은 카드를 집어도 되지만은, 지금 내 덱에 그러니까 가장 좋은 카드 그거를 찾아야 된다고 했죠. 아까 뭐 배우자 뭐 어쩌고 하면서 미래를 볼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카드를 집는 거라니까.
그런 거를 탑그레이더 리스트 보고 하시면 사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누구나 이제 똑같이 평가 기준을 다들 잘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약간의 연습용이지. 이건 과제지. 그럴 때 교과서대로 하지 마시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자기가 스스로 우위를 평가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돕고자 나는 요거를 만든 거고. 그래서 어, 예, 그거죠 뭐. 오늘 나온 부분들이 지금까지 게임 안 하면서 제가 떠들었던 부분들이 투기장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는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초보분들한테 권하는 영상으로 여기까지 만들게요. 그럼 녹화를